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코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AI를 활용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GP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이 코덱스가 뭔지, 코덱스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코덱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혹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코덱스가 뭔지 잠깐 이야기하고요. 선생님 컴퓨터에 코덱스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코덱스 메뉴하고 사용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수업 PPT죠.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코덱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PPT로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뭘 할 건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덱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코덱스라고 이렇게 크롬에서 치시고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뜰 겁니다. 코덱스 다운로드라고 뜨는데 저는 지금 맥 버전이라서 맥북이라서 맥 OS 버전 다운로드가 나올 거고, 윈도우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라는 게 나올 겁니다. 코덱스 윈도우라고 한번 쳐볼까요? 여기 있네요. 코텍스 윈도우라고 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요게 있을 겁니다. 요것도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다가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요 링크 그대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코덱스를 들어가시면 맥 버전 다운로드가 나올 거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바로 열기 누르면 윈도우가 깔릴 거고요. 맥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이건 폴더가 나오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새 프로젝트, 무엇을 작업할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아웃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 구글로 넘어가면서 이제 GP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하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구글에서 선생님 계정을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오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로그인 하기라고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제 GPT 로그인이 됐네요. 지금 사용해보기 버튼을 눌러줘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뜨는데 유사하죠? 챗 GPT랑 화면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먼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새 채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쓰는 겁니다. 이 새 채팅을 누르면 항상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코덱스를 사용할 때 팁 중에 하나인데, 그냥 프로젝트 내에서, 그러니까 코덱스 내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폴더를 어떻게 만드냐면,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기라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제 새 프로젝트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컨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덱스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코덱스 작업, 이렇게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열기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작업물, 혹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들이 전부 다 이 코덱스 작업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했어요. 이 중요한 거 하나 했습니다. 폴더를 만든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권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이게 4개의 권한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권한을 주고 원하지 않는 부분은 차단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 권한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코덱스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보안이 안전하니까. 두 번째, 자동 검토라는 건 뭐냐면, 코덱스가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보안에 위험한데, 보안에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걸 자동으로 판단해서 위험한 거는 안 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들만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 검토 꽤 괜찮죠? 그리고 전체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 전체 권한이 뜨고, 저는 지금 코덱스를 거의 한 2달 넘게, 한 3달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권한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체 권한으로 해요. 선생님, 보안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사용해 보니까 보안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뭐 털릴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 전체 권한을 사용하다 보니까 작업물이 다 날아갔다라는 이런 게시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만들 때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폴더 내에서 얘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업이 유실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체 권한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모델 선택이 나오는데, 이 GPT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챗GPT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GPT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높은 게 5.5 모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5.5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은 얘가 추론을 하는 강도를 말하죠. 그래서 낮은 임이면은 대충 생각하는 거고 매우 높음이면 좀 깊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매우 높음으로 하면은 사용량이 금방 줄어들고 낮음으로 하면 좀 적게 줄어들고 합니다. 요즘에 GPT 5.5 나오고부터는 사람들이 거의 중간을 사용하긴 해요. 근데 저는 매우 높음을 사용합니다. 속도도 보통과 속도형이 있는데 보통을 하면 얘가 좀 천천히 일을 하고 속도형을 하면 좀 더 빨리 일을 합니다. 근데 사용량이 많겠죠. 요금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설명드렸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용량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요금제가 있죠. GPT 안에 요금제가 뭐 프로 버전이 있고 고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계정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사용하고 계셨으면 아마 플러스 버전 3만원짜리를 쓰셨을 거예요. 3만원짜리가 근데 예상보다 그게 좀 작을 겁니다.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얘가 일을 할 때마다 토큰 양이 정해져 있다. 100%에서 주르륵 소모가 돼요. 그게 조금 빨리 달 겁니다. 여튼 일단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토큰 양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왼쪽 밑에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요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 주마다 리셋이 되는 토큰 양, 그리고 5시간마다 리셋이 되는 토큰 양이 있는데 요게 끝나버리면 5시간 뒤에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끝나버리면 일주일 뒤 5월 12일에 다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요걸 항상 남은 요금 한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제한이 아니에요. 만약에 프로 버전 쓰고 계시면 무제한이겠죠. 근데 프로 버전 쓰시면 이런 영상을 이제 잘 안 보셔도 훨씬 더 잘 하실 테니까 자,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기본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손글씨로 만들어진 PPT 수업 자료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제가 쓰다 보니까 요즘에 수업 자료 이걸로 만들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께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만들었죠?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라 아주 그림체로 손글씨체로 잘 만들었습니다. 저 이거 PPT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알아서 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있어서 이것도 영상 하단에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다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막 받아 쓰시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코덱스 작업을 켜놓고 전체 권한으로 해놓고 폴더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사용할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손글씨 인포그래픽을 16:9 비율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역사 선생님이라 관련된 내용을 만들 때 이런 거 좀 주의하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공통적인 거죠. 적절하게 구획하고 가독성 좋아야 되고요. 모든 장면의 생성을, 이거 제가 만들다가 고민하다가 잘 넣은 건데 이거 안 넣으면 얘가 좀 이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포그래픽을 생성할 때 글자도 같이 넣어서 생성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이 바꾸는 건데 17장을 만들어주세요, 뭐 15장 혹은 10장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요. 저는 항상 인포그래픽 마지막에는 Q&A나 수행평가 차시 예고를 넣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한 장으로 따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 코덱스라는 앱은 스킬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스킬, 그리고 플러그인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덱스가 사람 몸통이면 스킬이랑 플러그인은 이 코덱스의 머리하고 손입니다. 사람이 몸통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손이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손으로 뭘 만지작거려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킬이나 플러그인은 머리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손을 붙여주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머리를 붙여주냐에 따라서 얘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엄청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리는 스킬은 이미지 젠 스킬이에요. 이거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고 여기 왼쪽 위에 여기 플러그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이 있고 스킬이라는 게 있죠. 요 스킬이라는 데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이미지 젠이라고 해서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선생님들은 아마 설치하세요 라고 뜰 거예요. 그럼 이제 클릭하고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스킬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이 대화창에서 이미지 젠이라는 거를 불러낼 수 있는데 어떻게 불러내냐, 여기 보면 키보드에서 달러 표시를 켜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스킬의 단축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I만 눌러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젠이라고 하는 스킬이 있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대화 안에서 코덱스가 이 스킬을 사용해서 이걸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는 단축키로 달러 표시하고 이미지 젠만 갖고 오면 얘가 항상 이 스킬을 적용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이 스킬을 활용해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맨날 따로 이제 얘가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하니까 이 폴더 내에 21강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로 저장해 줘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프롬프트가 있고요. 이건 선생님 마음대로 좀 바꿔서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번 이걸 그대로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밑에는 이제 얘가 만들어야 될 인포그래픽 그 종이 있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저는 강의 제목과 언제 강의를 하는지 제 이름 적어놓고요. 그리고 1번부터 목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인도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부터 배경 어떻게 됐다. 이건 이제 선생님 교과서를 보시고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넣을 때도 항상 이렇게 목차를 좀 구분을 해서 넣습니다. 제일 상위 목차, 하위 목차,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걸 저장한 다음에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내용만 바꿔서 써요. 이렇게 쭉 적으시고 시크 교란 이렇게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이런 거 적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료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하고요. 사료 이렇게 쭉 추가해 놓고 Q&A랑 활동 시간이고 차시 예고를 이렇게 막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선생님이 이제 기존에 PPT를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 내용을 넣으면 내가 수업할 때 PPT가 몇 장 정도 필요했지? 이 정도면 여유롭게 하면 17장 정도면 되겠네? 뭐 20장 정도면 되겠네? 생각하시는 장수를 여기다가 바꾸시는 겁니다. 뭐 17, 20장, 뭐 18장, 15장 이렇게. 근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만약에 이 내용을 10장 안에 넣어줘 하면 얘가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PPT가 엄청 작고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막 집어넣고 그냥 참고서처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 애들도 볼 수 있는 PPT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조금 여유롭게 잡아줬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내용 보고 분류해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해줘요. 얘가 작업한 내용을 보면 이거 34분 동안 만들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이 PPT 내가 막 혼자 만들면 그냥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데 혹은 뭐 20분이면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이거 30분이나 걸려서 만들어? 그럼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한테 이거 30분짜리를 맡겨놓고 저는 30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혹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본다거나 교과서 외에 전공서적을 읽어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분 동안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 얘가 이미지 생성 스킬이고 얘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꽤 잘 만들었죠. 첫 페이지 손글씨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만들어줬고, 그리고 델리 술탄 왕조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제가 이미지도 다 캡처해서 넣었었는데 이미지도 이렇게 손글씨로 잘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델리 술탄 5왕조도 제가 추가로 집어넣었는데 그랬고요. 무굴 제국이 성립되었다, 바부르가 이제 건국이 했다라는 게 다 아크바르 황제의 업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랑제브가 했던 거 요거 지금 오류 났네요. 이게 하고 나서 선생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사진을 제가 다른 걸 넣어줬어요. 악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를 다른 걸 넣어줬는데 얘가 이걸 혼동해가지고 똑같은 걸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꾸며서 넣거나 아니면 요거만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역사 교사라 이런 거 좀 자주 보는데 지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원했던 지도랑 다른 형태의 지도를 얘가 임의로 그렸어요.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할 때 이제 다시 수정해야 되죠. 제가 원래 교과서 사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교과서 사진을 다시 주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시크교에 대한 설명도 잘 해준 것 같고요. 무굴 제국의 경제와 문화 이런 것도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타지말에 대한 설명도 했고 무굴 회화도 잘 넣어준 것 같아요. 타지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도 이렇게 쭉 가지고 왔고 사료 읽기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아우랑제브가 다시 인두세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료로 넣어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분석을 해서 넣었네요.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마지막 Q&A와 활동 시간 연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 34분 동안 만들었는데 조금 손댈 부분은 있죠. 뭐 사진이 틀렸다거나 혹은 지도가 틀렸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만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PNG를 하나하나 이제 PPT에다 넣어야겠네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것도 작업을 맡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폴더 안에 7장의 PNG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먼저 수정부터 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했던 지도나 이런 거 수정해도 되는데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렇게 명령을 또 내려요. 자, 폴더 안에 이집강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키노트, 맥은 키노트입니다. 윈도우는 PPT겠죠? PPT 안에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PPT로 만들어주세요. 화면에 가득 차게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집강 폴더 안에 PPT 파일 하나만 딱 저각 결과물로 남기세요 하면 얘가 6분 동안 해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이집강 PPT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하나의 PPT로 쭉 이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화면에 꽉 차게 PPT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 준비할 때 교과서 내용 바탕으로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계속 붙여 넣습니다. 사진이랑. 그럼 얘가 이걸 만들어요. 한 3, 4개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이렇게 PPT까지 만들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동시에 한 3, 40분 동안에 얘가 코덱스는 여러 개 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업을 이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또 새 작업해서 또 하나 더 하면 또 동시에 돌아갑니다. 얘가 그냥 사람이 2명인 것처럼 각각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럼 이거 한 3, 4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쭉쭉 만들어지는 거죠. 동시에 만들어지면 이걸 저는 뭐 하냐 검토만 합니다. 얘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글씨가 좀 깨지긴 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데 지장은 없겠네 라는 거랑 뭐 우키요의 가부키 가부키 표현 잘했네 괜찮겠다. 우키요의 고우의 탄기 영감이 초상 뒤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읽어보기만 하는 거죠. 왼쪽과 가운데 그림은 에도 시대 조닌 문화의 특징 중 우키요에 대한 예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조금 잘못됐죠? 우키요에가 서양으로 건너가서 고우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데 뭐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으나 여튼 거슬리긴 하지만 넘어갈 만합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은 정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킨고타이 제도로 하는 것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자기가 그린 것 같습니다. 막번체 제도.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저는 검토하는 역할인 거죠. 만드는 건 코덱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코덱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건 없고 이 프롬프트 자체는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란에 게시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안되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젠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거 스킬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그냥 하시면 이렇게 깨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 걸로 하시면 반드시 다시 달러 표시하고 i 이렇게 이미지 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고 이제 오늘 코덱스 강의에 대해서 코덱스 사용 방법 첫 번째 PPT로 인포그래픽 만들기 인포그래픽으로 PPT 만들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이랑 코덱스로 바이브 코딩 만들기를 조금 연속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 전에 뭐 코덱스 메뉴랑 사용 방법 익히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혹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코덱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이거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졌네요.